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체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시시각각으로 새로운 확진자들에 관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경제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 권혜리 기자 모셨습니다.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걱정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네. 일단 확산 방지와 이런 쪽에 시선이 쏠려 있는데 네. 중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를 힘들 것이고 우리나라도 중국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네. 경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 게 맞나요? 네, 손승 앵커가 얘기한 대로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확산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경제 코너니까 저는 좀 경제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지금처럼 약간 대대적으로 겪었던 전염병 사례로 얘기를 하자면 일단 2003년 사스 그리고 2015년에 메르스 얘기할 수 있겠죠. 그 과거 사례에서 과거 사례를 얘기하자면요. 2003년 사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세계가 불안에 떨었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방역을 세계에서도 아주 잘한 사례로 꼽히는 편입니다. WHO에서 사스 예방 모범국으로 평가를 받기도 했고요. 사실 지금까지의 상황은 우리나라는 2003년 사스랑 비슷해요. 그리고 2015년에 메르스는 반대로 우리나라가 특히 좀 메르스가 좀 창궐했던 나라가 돼서 당시에 이렇게 갖게 된 매뉴얼이나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고생을 했던 것들이 이번에 그렇죠. 조금 여러 가지로 당시에 배웠던 것들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도 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2003년 사스랑 아직까지는 좀 더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때 비견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는 거의 사스가 이제 옮아오지 않고 확진자 3명으로 끝나는 데서 이제 마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스가 가장 창궐했던 2003년 2분기에 우리나라의 분기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정도 하락했던 걸로 분기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카드 사태 이런 것들도 있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로 사스의 영향이 컸다.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그 전염병이 그렇게 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대외적인 위기로부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요. 그렇죠. 인적 교류가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대외적으로 일어난 어떤 그런 활동이 위축되는 상태 그리고 대외적으로 전염병이 이렇게 돌고 있는 상태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사스 때도 그 정도 영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더 걱정하는 거는 오늘이죠. 오늘 1월 31일부로 이제 사스 때 확진자 수를 넘어섰어요. 이번에 신종 코로나가. 그리고 지금 아직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때보다 2003년 당시 17년 전보다 중국의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우리나라가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의존도가 훨씬 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상태로 조금 점점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단기적인 어려운 여건에 그칠 수도 있겠지만 중국이 이 상태로 좀 신종 코로나를 막지 못하고 중국의 위축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 경제가 올해 좀 타격을 좀 입을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우리가 제가 전에도 8부째 나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작년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올 초에 휴전을 하면서 가장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중국이 그래도 경기가 좀 살아나서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지방은행 같은 경우 은행이 도산을 할 정도의 좀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미중 무역 전쟁이 휴전을 하면 어느 정도는 조금 다시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대중 수출 같은 것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건데, 그랬는데 이렇게 돼서 만약에 중국의 어떤 활동 위축, 소비 위축, 그리고 소비뿐만이 아니라 생산 위축이 좀 장기간 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사스 때보다는 또 조금 더 어려운 여건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현재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막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전반적으로는 조금 위축이 되고 있죠. 상황이. 외식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 자체를 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앞으로 한 2주나 정도 지나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더 이상 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되면은 국내 소비는 좀 살아날 수가 있겠지만 일단 아시아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좀 약간 걱정이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시아 전체 여행 수요가 조금 위축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일단 소비 측면에서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람 많이 잘 안 가잖아요.
그쵸. 영화도 요새 좀 덜 본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아 그런가요? 예, 어제 방송을 같이 한 선배 얘기로는 키즈 카페에도 나밖에 없더라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 사람들이 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국내 내수에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중국으로부터의 관광객 유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드 이후로 살아나던 중이었어요, 요새. 예. 근데 물론 지금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떤 중국인들의 어떤 인적 교류 자체도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돈을 쓰는 사람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넓게 보면 아시아 전체적으로 지금 교류 자체라든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상당 기간 동안. 제가 어제 트위터에서 봤는데 태국 여행 취소했다. 뭐 이런 트윗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저희 회사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취소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분들. 네. 개개인으로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를 보면 지금 2020년 1분기는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가 소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단 1번은 그거. 그 저기 네. 잠깐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이 한 연간으로 따지면 한 GDP 성장률에서 한 0.2에서 0.3% 포인트 정도는 악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 되는 걸까요? 근데 저는 현재로서는 지금 숫자를 딱 얘기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면 사스 때 그러니까 분기 1%포인트 하락이었기 때문에 연간으로 치면 0.25%포인트 하락이었어요. 그 정도 내외가 될 텐데, 네. 근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그때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기 많이 때문에 낮아져 있기도 경제가 하죠. 입을 수 있는 충격은 더 크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 그리고 그냥 대중 단순히 높고. 미뤄 짐작해 보면. 근데 이게 중국에서 어느 정도 장기화가 그렇죠. 되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커서 아직은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많은 건 타이밍은 위험하다. 저는 예, 아니다. 아닌 것 예. 같거든요. 기업들은 좀 피해가 어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막 실물 경제에 있어서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건 없는데 일단 중국에 진출해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공장도 있을 거고. 공장도 있고 예를 들면은 지금 우한 같은 경우는요. 중국 반도체 굴기의 핵심 현장 중에 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우한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가 거의 20% 가까이 의존하고 있는 게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 그거를 우리나라를 따라오고 싶어서 이제 몇몇 회사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 핵심 세 개 나라 중에 하나가 우한에 공장이 있어요. 세계 회사 중에 하나가. 세계 회사 하나가. 근데 그 우한 공장이 지금 제대로 이제 당연히 이제 춘제가 끝나도 당분간 가동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중국 반도체는 당분간 우리를 따라오기 위한 달리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걸 우리가 기뻐할 상황은 절대 아니고요. 우한에 있진 않지만 우리나라 그 뭐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공장들도 우한 외곽 쪽에 있습니다. 아직 거기에는 그렇게 큰 이게 뭐 당장 뭐 공장을 어떻게 돌릴 수가 없다던가 뭐 직원들이 출근할 수 없다던가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이게 중국에서 지금 신종 코로나가 퍼지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조금 현재로서는 이제 이거 그 2주 후면 끝나요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우려가 생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올해 작년에 좀 우리나라 자동차 어려웠잖아요. 자동차 같은 것도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사지 않을 거라는 걱정, 소비 측면에서 걱정도 그렇죠. 있고 또 중국의 공장들은 그러면은 괜찮을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으로서는 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신종 코로나가 얼마나 이렇게 확산이 돼서 얼마나 그 활동을 더 오랫동안 위축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 다 걱정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시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불확실성이죠. 그렇죠. 예,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악재라도 이게 악재다라는 게 판명이 되면 언제쯤 네. 끝난다 어떻게 된다라는 게 하면 시장이 좀 안정이 될 텐데 지금 계속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권혜리 기자가 말했듯이 뭐 그 GDP 성장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단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예전 사스나 메르스 사태에 비추어 볼 때 뭐 피해가 없을 수는 없다라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특히 우리만 잘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특히 중국 시장이 그렇죠.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거 되게 좀 중요한 게 왜냐면은 일단은 뭐 당장 뭐 소비재, 뭐 화장품도 지금 약간 이렇게 타격을 이미 입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만 안 팔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간재인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신종 코로나 상황을 제대로 조기에 확산을 더 이상 막지 못하게 되면은 당연히 생산 같은 데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의 중간재, 가장 핵심적인 중간재 부분 같은 것도 또 약간 생각했던 것보다 확산세가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면이 있군요. 네, 좀 여러 가지로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게 빨리 끝나야 될 텐데 그게 우리가 잡는다고 끝나는 네. 게 아니라 중국이
마무리를 해줘야지 우리도. 그래서 지금 사실 되겠죠? 중국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스 때는 사실 몇 달을 은폐했죠. 근데 그렇죠. 이번에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이번에는 그 정도 아니고 사스 때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였다고는 하지만 현재 사실 중국에서 나오는 것보다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곳에서 약간 인공지능 같은 것들의 힘을 빌어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상황을 예측하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더 잘 맞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4월 중순 정도까지 얘기하더라고요. 4월 중순까지는 봐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에서의 신종 코로나 확산 이 세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4월, 네. 3월 말 4월 뭐 그렇게 네, 얘기가 그래서 조금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우리나라가 사스 때처럼 사스 예방 모범국이 됐듯이 신종 코로나 예방 모범국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또 중국 사람들도 한 명이라도 덜 아프면 좋은 것이고, 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그런데 일단 3, 4월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저희 경제를 맡고 있는 저희 관료분들도 과거의 경험이 다 있을 거고 네, 각 기업도 경험을 했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쪼록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서 경제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았었는데 네, 잘 수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정 부분 피해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그렇죠? 당분간은. 당분간은 어쩔 수 없고 수습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종 코로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금까지 경제부 권혜리 기자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